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름은 신미정입니다. 여러분 뵙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아요. 시흥에 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암환우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17년을 앓았고요. 그 17년 앓는 중에 궤양성 대장염이 또 합병증으로 와서 5년 동안 혈변을 같이 보는 와중에 혈액암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자가면역 질환 없이 그냥 암만 있다 하시면 너무 큰 행운이세요. 꼭 힘내세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이 2개나 있는 상태에서 혈액암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이 뭐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1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17년 앓았던 그 병과 궤양성 대장염 5년 동안 혈변 봤던 그 병이 2달 만에 완치가 됐고요. 모든 약을 다 끊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때문에 이제 투병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데, 그럴 때 2달 만에 완치가 됐고 혈액암은 그로부터 1년 3개월 뒤에 완치가 됐어요. 그 시기가 완치된 시기가 18년도 5월 달에 잔존 암세포 없음 진단받고 지금까지는 정기 검진, 추적 관찰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저는 이렇게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계속 제 관절은 아팠기 때문에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깡충깡충 뛰게 일부러 그렇게까지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근데 제가 우리 환우분들 뵙고자 했던 용기는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미정씨 뭐 먹고 나왔어요? 이거예요. 뭐 먹고 나왔어?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암에 걸려서 암 때문에 더 이상은 내 삶이 아름답거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 남자와 1년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 시절이 16년도 12월이었거든요. 16년도 12월에 제가 전화 한 통화로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나왔으니 병원에 빨리 와서 항암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이제 뭐 식구들에게 알리고 해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과 다르게 너무나 아픈 지병이 2개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자가면역 수치라는 게 너무 높아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팠지만 임신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환경도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아프지만 웃어가면서 아픈 티를 최소한 덜 내려고 노력했던 이제 와이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못 걸어서 3년 동안은 남편이 저를 업고 다니고, 방 안에서도 여기서 저기를 이동하려면 의자를 무릎에 받치고 의자를 끌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외출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와이프를 참고서 17년을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을 나을 수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왔기 때문에 차마 이 암이 혈액암이 왔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며칠을 앓았어요. 혼자서만 알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듣고서 당신이 암 환자가 됐으면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때도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신앙인입니다만 제가 2009년도에 성경 안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서 전도라는 걸 하려고 작정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픈 당신은 데리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전도하는 당신은 싫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집안에 온데 어머님이 주시는 부적도 갖다 놓고 산에 대웅전에 뒤에 가는 산신당에 가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이렇게 뭐 종교적인, 그때만 해도 종교였죠. 다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과정은 남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같이 이제 남편이 허락을 해줘서 같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암 환자가 됐을 때 저희 남편이 딱 당신이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암 선고보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암하면 죽음이라는 걸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암하면 죽음과 연관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과 달랐던 건 뭐냐면 암은 비록 혈액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그리고 남은 생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병이 워낙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고 현재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 혼자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남은 생을 정말 남편에게 다하지 못한 신혼 때부터 연애를 7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1년 앞두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한 번 못 다녀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암까지 왔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갖자. 저는 오로지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암 환자인데 제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회사 출근한다고 했는데 출근한 게 아니고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병을 확인하고 안 알려주니까 울고불고 애처럼 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저를 빨리 데리고 와서 항암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직장을 가서 사표를 내고 저를 보살피겠다고 옆에서 저랑 같이 투병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항암을 저를 이제 항암을 시키려고 제가 직장을 정리하러 갔는데 그날 저희 병원에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무조건 나오려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항암시키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렸던 분이 이상고 박사님과 가까운 지인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렸어요. 지금 가지 마시라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병이 시작이 됐고 저는 암세포가 나왔다고는 이야기 들었지만 병원을 먼저 간 게 아니고요. 뉴스타트 센터를 먼저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뉴스타트 센터를 가서 이상호 박사님께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아픈 채로 몽롱하게. 류마티스 관절염도 궤양성 대장염은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제가 다 체감하고 있는 통증과 불편함이 있는데 암이라는 거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암세포가 나를 지금 뭐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못 느껴요. 그냥 검사상에 나왔다니까 소식만 들은 건데 그 한 글자가 저를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밥도 해먹기가 힘들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때 당시에 뉴스타트 센터를 먼저 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암인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차후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더 교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복이 저는 잘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뭐 한 게 없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뭐를 했고요 이게 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난 척을 보태갖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나 그냥 식사 잘했고 운동 잘했고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아는 분하고 회복이 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활했고요. 하루에 제가 이런 음식을 이렇게 했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시면서
신미정 씨는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제 얘기를 듣고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활이, 제가 지냈던 그 단순했던 생활이 내 몸에 어떤 기전을 일으킨 거지? 이것만 알면 나는 이거에 대한 나팔수가 되겠다. 왜냐면 저도 암 환자로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암 환자로 앉아있을 때 회복이 되신 분, 이상구 박사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힘이 됐지만 정말 저처럼 회복이 되신 분이 와서 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렸다. 이 얘기를 하실 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17년을 병원에 모범 환자로 그렇게 오라는 날짜에 가서 피 검사하고 약 타고 검사할 거 다 하고 했지만 병에 병을 더한 거예요. 이제는 암이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병원에서 하자는 항암을 하면서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마침 제게 항암을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은 뉴스타트를 알은 거예요. 뉴스타트를 알게 됐지만 그 뉴스타트의 힘이 저도 체험을 해보지 않고 이제 들은 거잖아요. 예, 들은 이제 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왔나? 그런데 병원 진료보다는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예, 듣긴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식사가 아름다운 채식 식사가 제공됐기 때문에 생전 저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채식 식사도 할 줄을 몰라. 내가 하는 거는 액젓 넣어서 돼지고기 한 번에 찌개 김치 넣어 끓이면 그걸로 다 한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할 힘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요양병원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7년을 만났고 20년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20년째 몸은 아팠지만 아침 6시면 항상 아침을 일어나서 6시 반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남자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침을 먹어야 학교를 보내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침을 꼬박꼬박 해줘야 되는데 그 아침을 저도 먹어야 되지만 암 소식 듣고 나서 밥을 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요양병원을 간 거예요. 에덴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정말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거기서 누린 것은 주시는 식사 잘 먹고 시간이 남고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 잣나무 숲에 피톤치드가 너무 좋으니까 허파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했을 뿐이고 또 때 돼서 방에 들어오면 또 배식이 되어 있어서 또 밥 먹고 피곤하면 낮잠 자고 또 나가서 좀 산책하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저보고 항암을 거부하고 이제 도망가듯이 가니까 제가 건방지게 얘기를 못 하겠고 선생님 제가 이 엄청난 진료를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2달만 시간을 주시고 2달 뒤에 다시 올게요. 지금은 항암을 결정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권해주신 치료 방법 첫 번째가 항암이었는데 제가 앓고 있는 말트린 부종이라는 거에는 치료약이 없대요. 그러면서 치료약이 없는데 항암이 먼저인 거예요. 치료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치료 프로토콜도 없다. 그렇지만 암세포가 나와 있으니 그냥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장이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점액질과 고름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미약한 백혈구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항암제가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천공됩니다. 결국에는. 천공이 되면 항문이 막히고 그때 그 증상이 또 발현되면 그 증상에 맞춰서 또 중환자실에 실려갈 거고 또 처치를 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하면은 방사선 자리 위치가 관략근 위에 직장 부위와 대장 일부에서 암세포가 있었거든요. 여기 부위인데 여기 앞쪽에는 자궁과 난소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하면 자궁과 난소를 같이 태워야 되니까 저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49이었고 건강한 여자였거든요. 예, 기능은 상과적인 기능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49이라도 임신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얘기보다도 암이 왔다는 얘기보다도 자궁과 난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언제 자궁과 난소 포기해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타자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오, 제 눈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인데 수술 방법은 암세포가 그 관략근 아래까지 너무 침범이 있으니까 항문을 같이 드러내서 임시 장루가 아니라 영구 장루를 차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49에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한다? 그 수술도 모르겠고 수술은 뭐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그것까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자궁과 난소를 구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누나 아들 하나예요. 그 귀한 집 자식을 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책임지고 사는데 이제 암에 걸린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모든 진료를 거부를 하고 저한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2달 뒤에 꼭 올게요. 2달이 있다 와서 지금보다 상황이 직장 부위의 암세포가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더 지금보다 나빠지면 그때는 결정을 그때 고려해 볼게요.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약하듯이 하고 2달 뒤에 오겠다고 하고 요양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니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채식 식사가 왔어요. 저한테 유일한 채식 식사는 약이었어요. 저는 모든 병원에서 주는 처치가 항생제도 안 받아왔어요. 네, 아무 약도 안 받아왔어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궤양성 대장염과 류마티스가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2가지의 처치는 면역 억제제를 먹이는 거예요. 그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아주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몸은 68kg로 비대해졌었고, 그리고 이제 약이 후유증이 세니까 주사기로 바꿔서 제가 셀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와 허벅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슐린 주사 맞듯이 제가 면역 억제제를 제 스스로 놔야만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약을 재놓고요. 그게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안심이 돼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암세포가 나오니까 그 면역 억제제를 먼저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산신령 같은 약이었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약이었는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이것 때문에 겨우겨우 통증이 제어되고 숨쉬고 사는데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 듣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래 믿어보자. 쓰레기통이요 400만 원에 관한 그 약제를 물론 10%만 혜택을 보니까 99,000원짜리 곱하기 4 그것도 제 돈 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확 버렸어요. 버리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마음이. 여기에 나 이제 더 이상 전절하지 않으리라.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왔는데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그나마 혈변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넣었던 좌약이 있어요. 근데 그 좌약 넣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잘 안 넣었어요. 병원에 가서는 넣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혈변은 나오니까 제가 겁이 나서 선생님 지금도 혈변을 보니까 좌약만 주세요. 양심이 있지. 암까지 왔다는데 하고 자약만 주세요. 자약은 잘 넣어볼게요. 자약만 받아왔어요. 자약은 잘 받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항상 체크하죠. 넣었어? 안 넣었어? 이제 거짓말로 넣었다고 하고 너무 그 느낌이 싫어서 그래서 한 달에 그나마 20일 정도 넣었던 게 잘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은 제가 믿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넣어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속한 2달 만에 갔더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헐어있던 장 내벽에 암세포가 많이 흩뿌려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기 볼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2달 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직장 내시경이라는 건 저는 늘 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제가 모니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관장만 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봐왔던 그 혈변이 나오는 장을 처음으로 5년 만에 암 환자가 돼갖고 새우등을 하고 있는데 아기 볼처럼 너무 깨끗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매일 혈액이 터져 나오는 장을 보면서요. 차라리 피부라면 꺼내갖고 약이라도 발라서 집어넣어 줄 텐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하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았어요. 궤양에. 그런데 그 궤양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달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 17년 앓았던, 정말 혈우병같이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17년 앓았던 류마티스 관절염도 혈액 안에 염증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오래 알아갖고 지금도 관절에는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관절이 껴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탈골이 돼서 빠져갖고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0mm였거든요. 신발이 원래는. 그런데 관절염을 앓으면서 지금 250mm를 신어요. 뼈가 탈골이 돼서 넓어졌기 때문에 아파요. 쪼이는 거를 신으면. 그래서 좀 발이 좀 큰 거를 신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제 혈액 검사상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뼈가 그냥 틀어진 게 아니라 틀어져 있는 뼈가 쥐가 사과를 먹은 것처럼 머리만 남아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깎아 먹은 것처럼 뼈가 그렇게 파괴돼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면역 체계에 따라서는 염증이 꽈리처럼 부풀고 가라앉고 이게 반복을 제가 17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암 투병 하려고 면역 억제제도 버리고 다 가서 그냥 거기서 생활하기 단순하게 한 것뿐이 없는데 그게 나은 거예요. 저는 안 나은 것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어졌다는 얘기 듣고 진짜? 그런데 저는 진짜 그때부터요. 정말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제가 산을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유언을 했어요. 여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교회 안에 착한 자매님하고 꼭 재혼해 그랬어요. 나한테 너무 헌신해준 남편인데 혼자 살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지발로 기어간다고.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네,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로 기적같이 정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 2달 만에 나왔고 그때부터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있었던 그 생활 체험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했냐면 하다못해 운동도요. 영하 19도, 16도 떨어지잖아요. 거긴 숲속이기 때문에 시내가 19도면 거기는 24도로 떨어져요. 굉장히 추워요. 예. 그리고 얼음이 한번 얼면은 이 얼음이 봄이 될 때까지 안 녹아요. 그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예외가 없어요. 운동화에 아이젠 채워요. 운동화에 아이젠까지 채워가지고 스틱 잡고 목도리 두르고 오리털 파카하고 마스크 씌워갖고 두루마리, 휴지 조금이 필요 없어요. 한 통을 에코백에 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산에. 이게 평지지만 산을 오르진 않았어요. 평지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밑에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위험한데도 끌고 나가서 그렇게 운동을 시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암 환자가 되셨으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있고요. 몸을 죽이는 운동이 있어요. 이 구분을 확실하게 아셔야만 내가 하는 이 운동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행복하고 확신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항상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 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환우분들한테 만나면 제가요 거기 에덴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구 박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다였어요. 저는 거기 가서 얻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몸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는 게 없었어요. 전 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몸에 이런 어떻게 기전이 이게 변화가 오는지를 알려드릴까 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요. 이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하면 마음이 아파요. 양심있지요. 말을 하면 입이 아픈데 말을 안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입 아프기를 결정했어요. 차라리 입이 아프자. 그 입이 아픈 거를 지금 계속 해왔더니 듣는 분들이 위로가 되고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분들과 오늘 자신있게 제가 한 번에 왔다 가는 걸음이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잘 해오셨을 겁니다. 잘 해오셨을 건데 제가 조금 알게 됐다고 해서 조금 제가 어떻게 저는 해보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칠판 있으면 제가 쓰면서 하면은 제가 안 잊어버리는데 예, 말이 조금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뉴스타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타트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뉴스타트를 여기서도 지금 박 원장님도 뉴스타트를 이야기하시고 에덴 요양병원도 뉴스타트를 얘기해요. 이상구 박사님도 뉴스타트를 이야기하십니다. 뉴스타트라는 거를 그 8가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아는 척 하기로 했거든요. 안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암이 걸리신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당신이 폐암이다, 유방암이다, 당신이 왜 직장암 말기가 됐는지, 당신이 왜 말트림 부종이 왔는지, 폐암이 왔는지 이유가 없다고 원인을 못 밝혀내요. 그런데 영양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자들은 알아요. 암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병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생활습관병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고혈압, 천식, 또 뭐가 있을까요? 비만. 자, 시집안간 30살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엄마 나 비만으로 나왔어.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 될까봐. 그랬더니 너 그렇게 처먹고 운동 안 하더니 비만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딸이 죽을까봐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그죠? 그런데 그 딸이 엄마 나 유방암 4일에 시도 안 갔어요. 남자친구는 있는데. 그 상황이면 엄마 어떻게 돼요? 집안이 난리 나요. 집안이 난리 나죠. 자, 암 선고를 받으셨고 또 암 투병 중에 계시지만 제발 이상구 박사님이 강의 내용 중에 암 환자로 가잖아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에 대해서 모르면 두려워요. 그러면 온 식구가 정말 깊은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몸을 맡겨요. 예,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정신을 차리셔야 되냐면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허락하는 자신 때문에 죽어요. 암세포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머 뭐야 심리정치 되게 잘난 척하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네, 죄송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2시간 운전하고 왔을 땐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저처럼 회복되길 바래요. 저는 우리 환우분들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안 걸려보셨죠? 궤양성 대장님 안 알아보셨죠? 미칩니다. 아주 그 병. 미쳐요. 네, 저는 그 병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암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세상에 암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혈변을 볼 때 혹시나 해갖고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이러다가 암 오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관장만 잘하세요.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좌약만 잘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데 5년 만에 암 왔잖아요. 자, 암 환자가 됐어요? 환영해요. 암에 입문이 됐다는 거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가 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예. 암은 생활습관 병이다. 과학자들이 그 비싼 돈 주면서 몇 년, 수년에 걸쳐서 좋은 대학 나와갖고 연구 결과 발표한 거예요.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암은 생활습관 병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몸이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몸이 진짜 복잡해진다고요. 그럼 답이 없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출구가 안 보인다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암은 생활습관병인데 그러면 이 생활습관이 그럼 어떻게? 나 지금까지 뭐 그래도 뭐 잘 먹는다고 잘 먹었고 잘 잔다고 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활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생각과 습관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생각과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생각과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요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예, 그래서 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거는 보세요. 암을 만약에 3년 전에 암 환자가 됐어요 라고 하면 암이 오기까지 본인의 10년, 15년 전에 생활 습관을, 생활 패턴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좀 차분해지셔야 돼요. 네. 좀 차분하게 난리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항암제, 목숨을 걸고 항암제를 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되지? 생각은 안 하셔요. 난 아는 게 없으니까 의사들이 나보다는 더 잘 아니까 그냥 맡기고 당신이 나 한번 치료해 보셔. 그래서 목숨 걸고 항암제를 하면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런다고 낫냐? 병원에 가서 한 번 주사 맞는 게 낫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주변에 암투병으로 오랜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실 때는 제가 아까 뉴스타트를 왜 하셔야 되세요? 라고 여쭤본 이유가 지금 암이 왔다라는 이야기는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혈액은 지금 모두 산성입니다. 혈액의 산성화가 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고 하신 거예요. 혈액의 산성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혈액의 산성화가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건 따라오는 액세서리예요. 예, 일부러 우리가 냉하게 살진 않잖아요. 혈액의 산성화가 되면서 혈액의 산성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변질시키고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뺐지만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세포 안에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계속 자극해요. 계속 자극하는 그 시간이 생활습관 속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이 세포는 살고 싶은데 계속 살고 싶은데 그리고 살고 싶은 주변의 면역세포 T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많은데 오죽하면은 변형이 됐겠냐고. 오죽하면 그 오죽이 바로 무서운 습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극받은 그 유전자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변질이 된 것이 사이즈가 어느 날 눈에 띄게 촬영이 될 수밖에 없고 크면서 CT를 찍었더니 무슨 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T상에 안 나온다? 그런데 세포 조직에는 암세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게 PCT예요. 포도당을 주입해서 암세포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갖고 암세포들이 야 봐봤다고 쫙 몰려들죠. 노랗게. 예, 노랗게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그러면 당신의 지금 암세포는 여기에 많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직장에 말트림프종이 생겼어요. 저의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놓고 물 많이 먹으라고 하죠.